쿠팡을 이용한 사람들이 딴 데로 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이동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 유통발전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이라도 이 제재를 없앤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재정을 통해서 이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이정훈 교수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내 유통산업에서 쿠팡은 독인가 약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답해드릴 질문은 쿠팡을 넘어선 제2의 쿠팡이 나올까?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큰 성장하던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통산업 발전을 좀 더 확실하게 챙기고 우리나라 시장에 좀 잘 펼쳐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당시 이제 대형마트가 너무 힘이 셌어요. 전통시장 가던 분들이 상당수 소비자들이 막 대형마트로 막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전통시장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소상공인 어떻게 해? 그걸 좀 감안해서 이들 좀 보호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당시에 유통발전법을 좀 제재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 야간 영업을 하지 말고 그리고 월 2회 의무협을 생긴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유통발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통발전법에 대한 이 재규정에 대한 얘기는 소위 이제 학계나 전문가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느냐 관심까지는 못 끌었는데 얼마 전에 쿠팡이 큰 사고를 쳤죠. 대한민국 국민의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이런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이용한 사람들이 딴 데로 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이동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 쿠팡과 함께 경쟁하던 기존의 유통대기업들이 이 유통발전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사실 경쟁을 제대로 못했던 게 나온 거죠. 과거의 유통은요, 오프라인 유통, 소위 고객들이 매장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유통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택배를 받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옴니채널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같이 스마트폰으로도 정보를 보고 매장에 가서도 물건도 사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용하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회사, 온라인 유통회사가 다른 어떻게 보면 시장을 놓고 싸웠는데 지금 어때요? 다 같은 유통시장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커머스로 확 넘어가는 시점에 기존에 있는 유통기업들은 앞서 말한 그런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야간에 배송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새벽 배송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쿠팡이나 어떻게 보면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는 이거를 가지고 고객들을 계속 늘려나갔던 거니까 상당히 그 불공정한 상황이었던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운 거죠. 쿠팡이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혜택을 줬지만 만약에 다른 기업들도 같이 쫓아왔다고 그러면은 좀 더 경쟁이 심화돼서 더 좋은 서비스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제재법 때문에 이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대략 하나가 독주를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여기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존의 이 유통발전법 때문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늦은 건 확실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제재를 없앤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지금 시점이 왜 의미가 있냐? 향후에도 이런 유통시장에 관련된 규제나 제재를 하는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무조건 이 제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제재정을 통해서 이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쇼핑, GS리테일에게는 큰 기회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유통들은 물류센터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10여 년 전에 이커머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었죠. 근데 대실패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커머스 유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 재고 관리예요. 근데 매장에 있는 재고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매를 해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망하고 그럼 매출은 줄고 이용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실패한 거죠. 근데 최근에 보세요. 대형마트나 기업의 슈퍼마켓이 배달 플랫폼하고 연결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시면 재고가 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볼 포인트는 과거에는
이 풀필먼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됐어요, 유통사들이. 근데 지금은 쿠팡이 어느 정도 잡아놓은 시장에 삼자물린 CJ 대한통운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배달 플랫폼도 있죠. 저는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이 두 군데를 잘 이용만 해서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앞서 있는 쿠팡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는 또 고생을 하고 희생이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의무 휴업일을 폐지하면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이 좀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접근 방식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해서 그 시간까지 일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걸 바꾼과 동시에 정부가 관리하는 거죠. 이 노동시간을 한정을 두고 또 야간 근무를 좀 제한을 해가지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그러면 저는 전혀 노동권과 건강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접근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의무휴업을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무휴업 하는 날은 새벽 배송이나 낮에 배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그럼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럼 결국엔 누가 피해봐요? 소비자가 봅니다. 그러면 의무휴업일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유통업체가 내야 돼요.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인 사람한테 시장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열린 시장에서 또 이익을 내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일부 영향은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정부가 잘한 거는요, 오랜 기간 동안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심도 있겠단 말이죠. 여러분, 지역마다 이제는 유명한 시장들이 많아요. 경쟁력을 갖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경쟁력 갖춘 시점에서 꼭 그 대형마트나 기업의 슈퍼마켓이 경쟁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또 변화는 또 그겁니다. 그 소위 퀵커머스라고 그러죠. 즉시 배송. 고객이 주문하면은 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죠. 보통 1시간 만에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있으니 정부의 지원 사업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즉시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 배송을 누가 합니까? 쿠팡이 하고 있죠.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새벽 배송을 마트가 안 한다고 해서 쿠팡이 안 커질 거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랑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듯이 또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면 됩니다. 지금 화두는 퀵커머스입니다. 처음에 로켓 배송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쿠팡이 다 망한다고 그랬죠. 로켓 배송이 과연 가능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은 그게 돌아가게 되고 효율화가 돼서 이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쿠팡이 보여준 학습 효과는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뜨고 있는 퀵커머스에 대해서 많은 유통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퀵커머스도 1시간 안에 주문 후에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은 크겠지만 소비자들이 원하고 거기에 또 주문이 몰리면은 이익이 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요기요가 있는데요. 음식 배달에서 상품 배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시장을 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다음 스텝은 즉시 배송인 퀵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는 유통사가 또 유통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 유통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죠. 뭐 중국에 진출한다고 치면은 뭐 대형 매장을 여러 군데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커머스 진출한다고 그러면은 플랫폼을 세팅하고 물류센터도 초대형 건설을 해야 되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사실은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K 한류의 유행이죠. 외국인들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 니즈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이 베트남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죠. 거기 가보면 베트남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한국 제품인 거죠. 또 최근에 이마트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몽골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몽골에도 편의점도 또 잘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런 해외 진출을 할 때 여러 가지도 다각적으로도 정부도 좀 지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내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성장세가 좀 멈춰가고 있어요. 앞선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해외 시장은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유통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게 어려운 게 그 국가의 소비자의 문화나 니즈를 몰라야 잘. 그 현지에 있는 업체들이랑 싸워서 경쟁하려면은 그게 좀 약한 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제품들 거기까지 가져가는 물류비가 또 있어. 그리고
현지 업체들하고 또 이런 소싱하려면 이들을 또 파악해야 되는데 또 네트워크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업들도 이제 해외 진출할 때 지금이 기회고 뭐 정부도 함께 해가지고 좀 더 시장 확장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지속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현지에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도 들고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 망설이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부가 나가서 잘하는 게 뭐 국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특히 대규모 제조업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많이 유치하잖아요. 뭐 기업들이랑 같이 가서 파트너십. 근데 저는 유통도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유통사들 그 오너들하고 같이 가서 현지에 안착할 수 있게 정부 그 해외 정부하고도 좀 협업도 해주고 뭔가 페스티벌도 열고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이쪽도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한국 유통업체가 해외 진출하면은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이나 브랜드들 다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살아나는 거죠. 유통이 이제 이커머스로 넘어가면서 물류가 중요해졌습니다. 물류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정확하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근데 지금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물류센터에 작업자를 대신할 휴먼 로봇이 좀 먼저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물류센터 가보시면은 거의 다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물류센터에 로봇 투입이 좀 먼저 될 것 같고요. 또 배송 쪽도 사실은 그 도입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 그 배송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드론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 문화가 우리는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배송에 대한 이 AI 로봇 도입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오프라인 유통에서 그 주목할 거는 무인 매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무인 매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키오스크 정도만 되는데 재고 관리랑 진열까지도 이제 표준화해서 로봇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다음 탭은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의 로봇, 작업자 로봇,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이런 관리 로봇이 먼저 들어와서 유통시장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유통산업의 핵심이 이커머스가 등장하면서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과거에는 뭐 좋은 제품을 얼마나 싸게 팔 거냐가 관건이었는데 뭐 지금 시스템이 워낙 좋아지니까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쿠팡의 높게 배송처럼 빠른 배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멤버십 혜택 아니면 뭔가 좀 감동을 주는 서비스. 이제는 소비자들이 좀 더 다른 형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유통기업들도 쿠팡을 넘으려면은 쿠팡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좀 더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유통발전법이 재제정이 돼가지고 좀 더 경쟁이 심화되면은 그걸 또 계속 그 아이디어를 찾겠죠. 지금도 아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고민과 경쟁 속에서 좋은 서비스와 좋은 혜택이 나오고 그건 다 소비자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을 넘어선 제2의 쿠팡은 당연히 나옵니다. 지금도 유통업체들 간에 쿠팡을 뛰어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력은 어떻게 되냐? 다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건전한 시장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